네, 이번 시간 4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의 원칙과 그다음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의 구속이 된다. 선행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법리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되는 문제로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A도 동그라미 요 두 가지 요것만 갖고 신청을 하고 B도 요거 갖고 신청을 하고 D도 요거 갖고 신청을 하는 사안에서 모두 허가가 나왔을 때 D가 이렇게 신청했을 때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행정청 자체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재량을 일정한 방향으로 한 가지 결과로 이끌어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허가가 내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한테도 허가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 갖고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고 되풀이 시행되어서 그다음에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2번부터 살펴보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 갖고서는 자기준칙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거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동그라미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가지고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에 대해서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준법규로서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원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협한 처분이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확장 등의 기부 체납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부담으로써 부과시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면서 기본서를 몇 번만 더 회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원이 재량 처분을 이제 남용을 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이 어떤 사례였었냐면은 4명이서 근무 외 시간에 똑같이 이제 화투 놀이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3명한테는 견책 처분을 하고 1명한테만 굉장히 과도한 파면 처분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은 3명과 다른 1명이 차별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 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판례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판례에 해당되는 내용 교과서 돌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평등의 원칙과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을 위반된 사안이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체크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4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기억 살펴보시면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였을 때는
공인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민한테 신뢰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몇 년 동안이나 안 걷어왔습니다. 안 걷어왔는데 추후에 너 예전에 안 냈던 세금 내라. 소급 적용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서 역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살펴보면은 당연히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에서 행사가 되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비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기억은 신뢰보호의 원칙, 니은은 비례의 원칙이 된다. 4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행정청이 처음에 국민한테 선행 조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조치를 한다. 이 선행처분이라고 하죠. 선행처분을 하고 이것을 공적 견해 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혹은 표시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가지고 예컨대 너한테 그 음식점 허가를 내줄 거야. 이런 견해 표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는데 요 신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즉 국민한테 책임이 귀속될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만약에 사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얻었거나 강박, 즉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민이 선행 조치를 하는 거예요. 선행 조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를 뭐 그만둔다든가 혹은 뭐 땅을 뭐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행정청에서 추후에 요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후행조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후행처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행처분과 반대되는 이야기한가? 요때 후행처분을 이야기했을 때 행정청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행처분대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왜? 내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 신뢰가 성립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행조치까지 했는데 네가 이것을 깨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후행처분을 금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후행처분을 하는 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 것이 만약에 제3자나 공익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식점 허가를 해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음식점 허가를 내게 되는 순간 그 상권이 다 죽어버리게 된대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행정청이 국민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신뢰가 발생하는데 올바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 없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귀책 사유 없는 신뢰를 근거로 해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거나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어떠한 선행 조치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후행처분, 선행처분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 발생한 신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단 신뢰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제3자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뢰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판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후에 건축허가 기준의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부진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예를 조금만 들어보게 되면은 3월 7일 날 음식점을 신청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요건이 요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4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게 된 사안인 겁니다. 그럼 5월 7일 날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3월 7일자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일까? 물론 개인의 신뢰는 이때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4월 7일자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이거 4월 7일자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겠죠. 왜? 지금 상황 자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진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4월 7일자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불리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때의 신뢰가 너무너무 강했던 거야. 너무너무 강했던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행정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 명예를 걸고서 무조건 이때 3월 7일자법 요때의 요건만 충족시켜 오면 내가 너한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줄게. 뭐 이런 식의 신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왜? 부진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역시 이거 부진정한 상황인 거잖아요.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심리 중에 있으니까 부진정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가 아니라고 한다는 점. 이게 틀렸다는 질문인 거 이해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면은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정절차법이 처신지도 예고할 때의 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뢰보호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도 역시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건축주와 건축사 사건 알고 있으시죠? 그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위임시켜줬던 사안 알고 있으십니까? 요 사안에서 여러분들 귀책 사유 따질 때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건축사한테도 역시 위임 따진다고 하고 귀책 사유를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한 것도 사실상 얘가 잘못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언제든지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뢰보호 원칙 같은 건 적용시키지 않고 건축 허가 같은 건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 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수의민 등 관계자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반드시 교과서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워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4번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은 공적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해 준 거 이런 것들까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판례 내용 같은 거 쭉쭉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정답을 고르는 것은 이제는 1번 문제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하게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란 뜻은 부진정한 상황이겠죠.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소급이 된다. 개정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급 입법,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소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7일자법을 무조건 신뢰해라.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 즉 국가에 의해 가지고 신뢰가 유도되었다라고 하면은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에 부여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면은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법률에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가 제대로 유인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신뢰는 아니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개정된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국민한테 처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살펴보시면은 확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남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컵밥 같은 거 운영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후에 그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버렸대요. 그러면 확약 자체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확약이 있은 다음에 추후에 뭔가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가 된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을 실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절차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거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는 것은 2번이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넓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넓게 보는 게 국민한테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넓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워딩 같은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형식상의 권한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여러분들 행정계획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았대요.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은 신뢰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으로 신뢰가 발생하는 것이냐면은 폐기물 처리 여부를 해주게끔 신뢰가 발생합니다. 그럼 요거 받았다라고 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법과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법이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색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겠고 빨간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가 노란색으로는 인정될지언정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신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 부지에 대하여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연결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연결이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3번.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익 형량에 의한다. 사후에 선행 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위가 숨겼다는 거, 사실 은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워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뭔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고 있었거나 혹은 중과실로 알지 못했거나 혹은 사인에 대한 사위나 사실은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신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신뢰를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동그라미 4번. 선행조치는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에 의해서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해서 비과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으로 볼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쭉 안 걷어왔었던 기간이 꽤 오래가 된대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신뢰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끼도록 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꼭 문서에 의해서 개인한테 신뢰를 주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도 신뢰가 발생하면은 국민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귀책 사유의 유무는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수임인 등 관계자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4번, 확약은 사실관계가 변경되면은 사라지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적 원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의해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국민한테 어떠한 신뢰를 줬다가 막 바꿔버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막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 의무에 막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언동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쭉 이전에 있었던 것을 쭉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 원리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2번,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나 공익을 현저하게 깨트리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이익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신뢰보호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은 맞는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선행조치가요 꼭 적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위법한 선행조치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구속의 법리에서는 선행조치가 적법해야만 하겠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는 선행조치가 위법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동그라미 4번은 아까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다음부터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 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상의 원칙인 것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실권의 법리라고 보고 있죠. 반드시 교과서 내용으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재량 준칙의 공표만 갖고 신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쭉 적용이 돼서 평등 신뢰 원칙과 결합되어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신뢰를 갖게 되는 준법규로서의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4번, 규책 사유의 유무는 신뢰,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동그라미 4번, 국립공원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과 표시를 설치한 10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게 되는 바람에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행정청이 했었던 것을 뒤집는 것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6번부터 받고 있는 7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로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가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너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얘가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 너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행정청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너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거 종교회관 건물 사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었었는데 토지 거래할 때 행정청한테 문의를 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다가 종교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한다. 나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양수인이 되어가지고 추후에 종교회관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행정청에서 안 된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겠죠. 개인의 신뢰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뢰의무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민원 팀장에 불과한 사람이 상담 차원에서 이야기해준 거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4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이미 자동차 운송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교통사고로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고 하여도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업자, 택시 운전기사가 커다란 인신사고를 냈던 사안이었었거든요. 근데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년 10개월 뒤에 면허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든지 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10개월 뒤에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사안이 바로 이 동그라미 4번 사안이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정답을 체크하시는 것은 이제는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리에서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원동기가 있죠. 원동기는 125cc, 100이량 cc 이제 미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고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일종 보통 있습니다. 일종 보통이 있고요. 일종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 대형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일종 대형이라고 하는 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종 대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것과 요것을 모두 운전할 수가 있고 일종 보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것도 같이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종 소형은 125cc 이제 넘는 자동차를 그 오토바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면허,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끼리는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다가 음주 사고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취소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 모두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끼리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 거겠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은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재량준칙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자기구속 법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동그라미 3번. 수차례 걸쳐 반복하여 행해진 위법한 행정처분은 자기구속을 갖게 된다?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책과 다르게 정답은 이제는 3번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 계획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사업과 무관하대요. 무관한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책과 다르게 3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터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로서 이종 소형 면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형 면허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아까 살펴본 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뭐에 위반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번이 해당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은 아시겠지만 비례 원칙 중에 하나.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은 아시겠고 자기구속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도 비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답은 3번 맞추게끔 유도된 그냥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4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그 적용이 있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적용될 수가 있다 뜻이거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도 행정법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이 맞겠는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그거에 그 소거법에 의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참고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아니라 비례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책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출제될 당시에 이 지문을 알았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1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 갖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수 있을지언정 개인한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청도 아닌데다가 위헌 결정은 각 기관들이 이 법을 앞으로 적용시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한테 뭐라고 신뢰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은 틀렸겠고요. 역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이라고 한 말 나오겠네.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령의 개폐에 있어 법령이 개정되고 폐지하는 데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신뢰의 이익을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실현시키려 하는 공익 목적을 비교 종합하여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폐에 있어 가지고 소급을 시킬지, 다시 말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신뢰보호의 이 원칙과 다양하게 연관시켜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번 판례의 워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거는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이런 것들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획은 언제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 세웠을 때는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는 없다는 뜻인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해가지고 36년 동안이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1년 6개월 앞두고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정정했었던 사안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6년 동안
고치는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방금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임사 기록을 쓰는 그 기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6년 동안 이의제기 없이 계속 있다가 추후에 변경시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 정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정답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번 체크하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요것과 요것에 근거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겠고요. 3번, 위법한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게 되면은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3번, 이거 사건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죠. 국민이요. 행정청한테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은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였었는데 이 대학교에서 부지 같은 것을 좀 넓혀가지고 기숙사 같은 것을 좀 짓고 싶었었던 사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청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단 너가 도로에 대해서 좀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했던 사안인 거예요. 기부 체납. 그 도로에 대해서 좀 무료로 내야 됐다 이렇게 라고 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했었던 사안이었었거든요. 근데 국민이 결국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건축 허가도 받았어요. 건축 허가도 받고 우리 건축 허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받냐면은 준공검사 처분을 받아야지 이제는 건물을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건축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받기 직전에 도로를 안 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기 때문에 준공검사 승인 처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너 여기서 분명히 나한테 도로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고 있잖아 라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준공검사 처분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졌던 사안과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자체는 같은 사안이 아니다. 즉 여기에서 비록 기부 체납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부 체납 안 했으면은 추후에 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너가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겠지. 건축 허가와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던 보기가 바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 살펴보시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 체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것과 요것은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 연관시켜가지고 요거 안 했다고 요거 날려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3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었고 4번 판례도 각자 여러분들 책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사안이었으면 다시 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 동그라미 1번. 특정 지역만,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런데 수도권 정비사업법 이런 법도 있거든요. 수도권만 관련되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법이죠. 이 법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것은 오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속지, 지자가 땅 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은 행정법의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행정법이 적용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으로 해가지고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행정법을 적용시키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법률이랑 법규 명령은요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럼 당연히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해야 될 때 며칠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단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며칠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3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20일, 30일 같은 규정들을 기술적 규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냥 암기사항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뢰가 너무너무 커. 개인의 신뢰가 있는데 이것보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책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 소급시켜가지고 가져가게 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950년도에 친일파들이 재산을 막 축적을 했습니다. 축적을 해가지고 막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시켜가지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래는 모두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한 상황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체크하시는 거는 1번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어서 살펴보면은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원래는 20일에 대한 적용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30일 있다가 시행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법률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포를 해주지 않거든요. 공포를 해주지 않으니까 법을 시행시키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냥 자기의 나름대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공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넘기면은 대통령이 검토를 해보고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넘기거든요.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다 게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법률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공포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기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공포하느냐? 공보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조례와 규칙 같은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4번 보기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원래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자체장이 역시 이 조례와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관보에 게재를 못하니까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적어 놨습니다. 페이지 책, 우리 본문책이요. 본 교재, 이론서 교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가 없으신 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고 6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이론 교재 좀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법조문이 조금 헷갈려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0페이지 살펴보시면은 맨 밑에 각주 41번 보이십니까? 41번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가 있고 30조 내용 살펴보시면은
공보나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에 게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를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라 뜻인 거예요. 여기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게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1조 각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거는 동시에 게재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시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만 게재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잘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4번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15년도 지방직 9급이 나왔을 때 역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풀었냐? 요게 맞으니까 당연히 요게 답이겠지라고 해서 풀었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중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아까 살펴봤었던 친일파 재산 환수 사건이겠고 반드시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왜?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뜻인 거예요.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3월 7일 날 신뢰가 너무너무 강한 경우에는 3월 7일자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뜻이겠지.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 없이 법령에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경과 규정이 없대요. 경과 규정은 무슨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과 규정이 없다는 뜻은 예외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적용시키겠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에 신법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사안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행위시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처분시행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당시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 후에 신법령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에 국법령을 적용시켜야 한다. 행위시행법, 신청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행위시행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대통령, 총령, 부령은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령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14일이 아니라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알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30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령을 게시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포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태, 즉 최초의 구도 시점을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정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의 법령은 개정된 법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구법을 적용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는 1번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고 해서 행정 주체, 행정 객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웬만하면 좀 먼저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쭉쭉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최단 기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여러 번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습해 나아가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행정법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